이게 아닌데? 여러분, ISA 계좌 5년마다 강제로 정리될 뻔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결국 두 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개편안 기억나시나요? 저도 정말 황당했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들리던 ISA 만기를 이제 5년마다 무조건 정리하게 만든다니요. 근데 발표 15일 만에 여야 없이 반발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계획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1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매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8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ISA 개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들어준 세금 혜택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 안에서 번 돈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고 넘는 금액도 9.9%로 낮게 매깁니다. 게다가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 해에 다 못 채우면 남는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만기도 3년부터 자유롭게 사실상 기한 없이 늘릴 수 있었고요. 실제로 어떤 증권사는 만기를 9,999년까지도 설정해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한 바 있죠. 그런데 8월 3일 발표된 원안에는 이 자유로움을 확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 최대 2년 연장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합치면 최장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그대로 못 쓰고 한번 정리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증 갱신할 때가 됐다고 은행 계좌를 아예 없앴다가 새로 만들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5년마다 내 계좌를 통째로 갈아엎는 셈이죠. 둘째, 그 해 못 채운 2천만 원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던 2월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다 못 쓴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던 걸 갑자기 못하게 막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걸 왜 하냐면요. 계좌 가입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기존 통장은 조이면서 새 통장 하나를 같이 예고했습니다. 이름은 생산적 금융 ISA. 국내 투자만 하면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주는 통장입니다. 납입 한도도 총 2억 원까지, 지금 ISA의 2배로 늘려주고 계약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작 지금 갖고 있는 통장은 5년으로 줄이면서 새로 나올 통장은 오히려 넉넉하게 열어준 셈이죠.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해외 ETF는 아예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혜택은 늘려줄 테니 국내에만 투자하라는 구도입니다. 원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던 만기를 정부는 왜 갑자기 5년으로 못 박으려 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나온 지 며칠도 안 돼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 국내 주식에만 넣으라는 거냐는 지적이었고 개편안 백지화까지 요구했습니다. 정치인이 이 정도로 날선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판,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판 영끌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평소라면 서로 각을 세우던 여당과 야당, 심지어 제3정당까지 같은 문제를 짚었다는 건 그만큼 이 개편안이 준비 없이 나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정치권 공방 아니냐 싶으실 텐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발표 이후 ISA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 신청이 하루 평균 이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만기가 5년으로 묶이기 전에 미리 최대한 길게 걸어두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종목을 골라 담는 위탁형 ISA 안에서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4.3%에서 19.7%까지. 불과 4개월 만에 국내 ETF 비중을 처음 앞질렀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좌를 5년마다 갈아엎는다는 비유, 이번엔 스케일이 다릅니다. ISA 안에 담긴 해외 ETF 자금만 따져도 약 24조 원, 전체 ISA 자산의 26.5%에 달합니다. 갈아엎힐 위기에 놓인 밭이 24조 원짜리였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몇몇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수 직장인의 이야기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ISA 계좌에도 해외 ETF가 담겨 있다면 이번 소동이 남 얘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상황이 한 번 더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발표부터 대통령 지시까지 걸린 시간은 딱 나흘이었습니다. 그만큼 반발의 속도와 규모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검토를 시작한 지 열흘, 최근에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했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재검토 지시 이후 열흘이 지난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 진짜 반전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기존 ISA의 납입한도 2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5년마다 계좌를 강제로 갈아엎겠다던 계획과 2월 폐지 계획, 이 두 가지를 사실상 접기로 한 겁니다. 밭을 갈아엎으려다가 결국 그냥 두기로 한 셈이죠. 정부가 방향을 바꾼 이유도 명확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돈 있을 때 많이 넣고 없을 때 못 넣는 구조인데 2월이 없어지면 그 투자 여력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해버리면 장기 투자로 쌓아온 복리 효과도 끊기고요. 이 지적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숫자로 한번 체감해 볼게요. 만약 원안대로 2월이 폐지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 1,200만 원만 채웠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은 그냥 증발했을 겁니다. 다음 해로 못 넘기니까요. 2월이 다시 살아나면 이 800만 원을 다음 해에 마저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놓친 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라질 뻔했던 게 2월 한도만은 아닙니다. 5년마다 계좌를 강제로 정리하면 그동안 쌓아온 손익통산 효과도 같이 끊깁니다. 손익통산이 뭐냐면 다들 이당허에서 멈추시는데 핵심만 보면 이거예요. 여러 상품에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최종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게 다예요. 예를 들어 A ETF에서 300만 원을 벌고 B ETF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이 둘을 합치면 200만 원이고 세금은 이 200만 원에만 붙습니다. 계좌가 5년마다 갈아엎히면 이 계산도 끊깁니다. 6년째 이익이 나도 1년째부터 5년째 손실은 새 계좌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도 같이 손질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대 10년까지만 연장되고 2월도 안 되는 구조였는데 기존 ISA 혜택이 이렇게 유지되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다듬는 중입니다. 숫자로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계좌의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기존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이어도 400만 원까지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 한도 자체가 없어서 번 돈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납입 한도도 기존 ISA는 총 1억 원인데 생산적 금융 ISA는 2억 원으로 정확히 2배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국내 자산만 담을 수 있고 해외 ETF는 아예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혜택은 커지는데 국내 투자만 하라는 조건이 붙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월과 연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해외 ETF에 몰린 24조 원, ISA 전체 자산의 26.5%에 해당하는 이 돈을 어떻게 과세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큰 돈이 걸려 있으니 형평성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5년 제한을 꺼내든 이유도 바로 이 형평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 내부 수정 검토 단계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11월까지 국회 심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인 선회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돌아보면 원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던 만기를 왜 갑자기 5년으로 못 박으려 했는지 그 답은 결국 형평성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한 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만큼 정부도 그만큼 빠르게 방향을 되돌린 겁니다. 15일 만에 발표, 반발, 선회까지 다 벌어진 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월 3일 정부가 ISA를 5년마다 강제로 정리하고 납입한도 2월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나흘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이 쏟아졌고 8월 7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 정부는 결국 2월과 만기 연장을 기존처럼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으려다가 그냥 두기로 한 셈입니다. 딱 15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 ISA 계좌 만기가 지금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둘째, 올해 납입한도 2천만 원을 다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못 채웠어도 2월 규정이 아직 최종 확정 전이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일정만 기억해두세요. 수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확정 소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미 ISA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만기 때마다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이른바 풍차 돌리기를 고민하시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서둘러 뭘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설정해두신 만기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 애초에 풍차 돌리기를 고민했던 이유, 그러니까 언젠가 만기가 5년으로 강제로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 자체가 이번 선회로 많이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정부 검토 단계라 굳이 서둘러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최종 확정 소식이 나올 때까지 지금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의 수정 검토안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 시행되는 시점의 내용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종 확정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투자와 계좌에 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 ISA가 최종 확정되면 바로 이어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이상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